안녕하세요, 에릭입니다. 오랜만에 미추홀구에 있는 대박부동산 사장님을 모시고 왔는데 미리 이제 카페 대박 사장님께 좀 궁금한 거 올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요즘 미추홀구 매매랑 전월세 분위기가 좀 어떤지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미추홀구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곳입니다. 네네.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서울은 기존의 최고점 대비해서 거의 8, 90% 정도 상승이 됐고 네. 부천도 80% 정도 상승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인천은 한 70%, 70%.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에 그렇고 네네. 나홀로 아파트인 경우에는 거의 상승분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지금까지도 뭐 미미한 상태이기 네. 때문에 네.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죠. 작년하고 올해까지 이 미추홀구 하면 이제 전세 사기 물건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지금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언제까지 나올 걸로 혹시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미추홀구의 전세 사기 숫자를 보면 한 3천 채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행된 게 한 3분의 1 정도는 시행됐고요. 안 나오는 것도 그 중에 절반이 넘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민주당의 법안 통과로 인해 가지고 네네. LH에서 감정평가를 통해 가지고 매수해야 되는 물건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물건들은 안 나올 안 것이고 나오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시 경매시장에 나올 거기 때문에 그것들은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이제 우리가 임대인 입장에서 네. 전세를 이제 주잖아요. 네. 근데 요즘 뭐 전세 대출 종류도 뭐 너무 많고 뭐 한도라든지 요건이 너무 많은데 전세 대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전세 대출은 네. 전세를 들어가고자 하는 분들이 자기 돈 100%로 해서 들어가는 분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속히 없어졌어요. 없죠, 거의 없죠. 네. 그래서 은행 대출을 일부 다 끼고 들어가다 보니 그렇죠. 정부에서 대출에 대한 통제가 올해는 좀 많이 지금 심하거든요. 아, 네네. 네, 특히 몇 달 사이로 가장 심해졌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 네. 그리고 방백이라고 그렇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방 하나당 이제 얼마의 금액을 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몇 천만 원의 대출이 덜 나가요. 청년들 같은 디딤돌 대출이나 그렇죠. 이런 것들도 최우선 변제 금액만큼 또 공제하고 다 들어가거든요. 빼고. 네. 그러다 보니 그분들도 들어가기가 더 어려워지고 네. 일단 이래저래 올해까지는 정부에서 대출에 대한 규제를 풀지 않으면 아마 전세 들어가기가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진짜 은행 대출, 뭐 LH 대출, 뭐 디딤돌, 중소기업 이런 뭐 대출 종류가 워낙 많아서 크게 보면 일반인들이 그냥 일반 대출로 전세자금 대출로 들어가는 게 있고요. 은행 대출이죠. 네, 네. 근데 청년들은 국가에서 기관 자금을 해서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청년들은. 디딤돌이나 이런 걸로 해서 혜택을 주는 것인데 그런 자금도 기관 자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연간 그 자금 규모를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소진이 끝나면? 되거나 이래 되면 이제 좀 더 강화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는 금리가 싸기 때문에 청년들을 위한 혜택을 주는 것이고 LH에서는 LH 전세 임대예요. 이게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해서 그렇죠. 국가가 취약계층. 이제 집을 얻어주는 겁니다. 세입자는 아주 저리로 1.5% 그렇죠. 정도 되는 저리로 전세자금 대출 이자만 내고 거기 들어가 살게 됩니다. 중개하시면서 일반 매매로 살 때 매도나 뭐 매수 잘하는 팁이 있으면 좀.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네. 경매로 매수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가장 중요한 것이 낮은 가격에 낮은 사는 가격.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야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낮은 가격에 사는 것도 중요한데 팔리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팔 때. 낮은 가격에 사서 낮은 가격에 팔면 의미가 없죠. 네. 그러니까 낮은 가격에 사서 좋은 가격에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좋은 물건을 낮은 가격에 사야 되겠죠. 좋은 물건을. 네. 그래서 좋은 물건을 보는 안목, 해안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게요. 좋은 물건이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이 좋은 물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수익률 측면에서 보는 거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는 물건. 네. 저는 이제 중개를 하다 보니 중개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 보는 눈은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누가 봐도 좋은 건 좋은 거예요. 그렇죠. 네. 햇빛이 잘 들어온다든지, 구조가 네모 반듯하게 되어 있다든지, 주방이 사용하기 편하다든지, 주방. 층이 저층이 아니고 중간 이상층이 된다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좋은 겁니다. 역과 가깝고 도로가 잘 돼 있고 주차시설이 잘 돼 있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잘 돼 있는 건물 그런 것들 중에서 내가 싼 물건을 찾아서 입찰해서 낙찰을 받는 것이 수익률을 높이고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있는 가격 물건이 되겠죠. 누가 봐도 좋은 물건을 하는 게 좋겠다. 네. 미추홀구에서 뭐 전월세로 인기 많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의 특징이 있나요? 구도심이에요. 네, 그렇죠. 신축한 물건들이 적고 신축한 물건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신축 아파트 단지를 형성한다든지 네. 그런 또 금액이 크잖아요. 커지가. 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재력이 되는 분들은 들어가겠지만 그렇죠. 그렇게 안 되는 분들은 이제 나홀로 아파트나 나홀로 건물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나홀로 건물은 상업 지역이 많은 지역은 오피스텔을 반드시 끼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래층 오피스텔 또 위층은 주택 등기로 이제 하게 네. 되죠. 교통이 편리한 곳, 교통이, 사람이 살기에 적당한 환경을 지닌 곳 이런 곳을 골라서 상권이 입찰을 하는 거. 좋은데. 네.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겠죠. 네네. 미추홀구 지금 현재 오피나 아까 말씀해주신 나홀로 아파트가 가격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라고 보세요? 지금 미추홀구에 있는 나홀로 건물들은 가격 상승분이 거의 없습니다. 매년 1월달 되면 공동주택 가격이 새로 또 설정이 되거든요. 네. 이게 국가 정책하고도 맞물려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네네. 국가에서 의지를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조금 더 침체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네네. 공동주택 가격이 내년도에 여기서 머물러주면 그렇죠. 가격 반등할 거고요. 반드시. 왜요? 그건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저점으로 나오는 시그널이 그렇죠. 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금리가 기준금리가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대출금리는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국가에서 대출을 좀 더 통제해서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지금 효과를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이렇게 할지는 못할 거예요. 네. 세수도 올해 뭐 30조니 뭐 20조니 펑크가 났다고 하는데 그럼 내년에 세금도 걷어야 될 것이고 하면 부동산에서 걷는 세금이 막대하니까 네. 공동주택 가격을 올해에서 유지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데 그쵸. 그게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소폭 상승으로 간다고 하면 네네. 금리가 내년에는 한 번 내지 두 번은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그쵸. 그렇게 되면 그런 나홀로 아파트들 저평가됐던 것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네. 그러게요. 그러면 오피스텔도 거의 편성해서 같이 올라가겠죠. 올라갈 상황은 된다. 근데 하나의 악재가 또 있는 것이 지금 LH에서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네. 집을 많이 얻어주고 있잖아요. 네네네. 임대인이 돈을 못 갚아서 대입 연체하는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게요. 네. 약 한 3조 정도 된다고 3조. 해요. 네. 지금 갖고 있는 자본이 거의 뭐 다 없어진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는 126% 정도 그쵸, 설정해서 네네. 이 보증보험이 가입되는 보증 이 가입. 금액을 설정해 놨는데 네. 이것을 내년에 110%로 낮아지는 안이 있어요. 네, 그 뉴스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국회에서도 많은 문제가 됐었고 네. LH의 자금 건전성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만약에 100%로 된다라고 하면 네. 지금 현재보다 한 10% 정도 더 낮아지는 거니까 거죠. 그것이 전세 가격을 올라가는데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러게요. 이런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임대인 입장에서는 너무 낮은 가격에 그러니까요. 전세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일부 월세를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반전세 되겠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되는 부담감이 더 높아지는 그렇죠. 월세를 또 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여러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LH에서 발표는 안 하고 있는데 내년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네. 지금 낙찰 받으실 때도 그런 것도 하나를 생각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10%로 하면은 그거에 맞는 전세 매물이 거의 안 나올 것 같은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렇죠.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래서 지금 그런 여론이 집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들이 반발심이 굉장히 커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강행을 한다 했을 경우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월세를 병행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반전세로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럼 만약에 또 반전세도 안 되고 또 역전세가 나서 또 그러면 경매 매물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이제 2년 지나게 되면 임대인께서 또 돈을 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은 따르겠지만 한 번은 거쳐야 되지 않을까. 그러게요. 어차피 부동산 또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진바닥 확인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게요. 또 기회가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2025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말하는 것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금리가 떨어지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내년 전쟁도 또 이제 멈춘다고 하고 국제적으로 보면 어찌 보면 그래도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가가 또 제자리로 찾아오고. 그렇게 되면 부동산도 또 경기도 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년 2025년도 건설 부분에 대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늘지가 않았어요. 그거는 우리 경매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뉴스는 아닌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서서히 또 반등하는 면들이 있으니까 올해보다는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소비자 심리 조사를 매달 합니다. 매달? 우리 이제 대박부동산이 주한 일동의 심리 조사하는 점포예요. 그래서 매달 제가 이제 한 번씩 조사에 응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전월하고 당월 이게 11월 같은 게 10월까지 나오고 12월 되면 11월분이 또 나오는 거거든요. 이번 달도 제가 지난주에 조사를 해드렸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예, 전국으로 보면 107.6에서 네. 103.3으로 떨어졌네요. 마이너스 4.2포인트 심리가 네. 위축됐다는 아, 거죠. 이게 떨어진 것이 네. 10월부터 떨어졌어요. 아, 네, 그러면 네, 10월 달부터 네. 부동산 서울의 상승이 꺾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네. 심리가 그대로 부동산 상승과 연관이 있거든요. 네. 수도권도 보시면 네. 111.7에서 네. 105.5로 6.2포인트 오, 수도권이 더 많이 떨어졌죠. 떨어졌네요. 네. 비수도권도 보면 네. 2.0% 떨어지잖아요. 떨어졌고. 네. 그러니까 수도권이 이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는 거는 네. 서울 부동산 가격이 꺾임으로 인해 갖고 전이가 수도권으로 됐다. 이렇게 이제 심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네. 이 심리가 살아나야만 부동산도 그쵸. 살아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지수 평가를 통해 갖고 부동산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네. 이런 거를 투자하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많이 올랐던 부동산 가격이 네. 한 80%에서 90% 다 그쵸. 올랐거든요. 네. 그거는 올랐던 것이 일부 또 조정을 받는 구간이다. 이렇게 비싸다고 보시면 이제 또 생각을 하는구나. 네, 그렇죠. 많이 올랐기 많이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국가에서 대출도 통제하고 통제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작용을 해서 떨어진 거니까 음. 이것이 또 풀리면 또 이것도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니까 음. 여기에 크게 연연하시지 말고 우리는 투자를 그렇죠. 정석대로 해나가시면 됩니다.